네, 여러분, 적자 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새 학생들은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라는 말로 이런 말 쓴다고 합니다. 벌써 1분기도 훌쩍 지난 지금 매크로 관점에서 다채롭게 살펴보고 또 투자 방향성까지 오늘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 적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또 생존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셀 자산운용 김태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벌써 이렇게 또 2분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매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걸음을 달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글로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국내도 한은 총재가 어제 새롭게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언급해 온 만큼 금리 자체도 이미 선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렇다면 하반기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가 3,000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하반기는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출렁거리고 했지만은 금리라는 부분들은 지금 실질 금리로 보면은 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악재들이 뭐가 있느냐.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죠. 악재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뭐 세네 개를 뽑으면은 전쟁과 금리, 물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의 락다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사실 중국의 락다운, 코로나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빼고는 금리나 물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하반기를 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는 얼마 안 남았지만 5월 4일에 이제 FOMC 미팅에서 이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50bp 올린다고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뭐 국채 10년물 금리는 거의 3%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굉장히 세게 많이 올릴 거라는 거를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그 FOMC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기업 실적에 다시 포커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씩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반기 국내 증시 3,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실 근데 금리 인상으로 수혜를 본 섹터 그리고 피해를 본 섹터가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5월 증시 반등을 한다면요. 지금부터 또 피해를 본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에 함께 투자를 해도 될까요? 지금 피해를 본 종목들은 금리가 지금 계속 상향 또는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피해 본 업종을 찾아서 다시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리나 물가에 별로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가격을 정가해서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소비자나 또는 다른 기업 고객한테 넘길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테슬라가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워낙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부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오른 걸 그대로 다 정가하면서도 좋은 판매량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보니까 미국 기업이 한 17%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80%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엔비디아 뭐 안 좋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기업 실적들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물가 상승기에는 기업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경기는 2분기 둔화되는 건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그거를 받쳐줄 거다. 증시에서 더 하락하지 않는 부분들은 기업 실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실적들이 바닥을 다져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본 섹터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과는 조금 상관없는 그런 섹터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달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실적주는 많이 담았어요. 요 며칠 동안에 외국인 그래도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어떻게 터닝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외국인은 사실 뭐 이제 넷셀러가 계속됐던 이유는 당연히 그 외국인은 기업 실적이나 주가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뭐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쟁 상황에서는 이머징 마켓의 환율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달러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해서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약세로 간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 사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나 커머더티 가격이 하락이 좀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원유나 에너지 소비가 100%, 아니, 수입이 100%인데 그 부분이 안정이 안 되면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환까지 감안했을 때는 본격적인 매수세는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은 것. 그러니까 환율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국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실적주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환율에 연관을 받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담아가도 좋을 가치주를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하반기나 되어야 돌아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테마성이 짙은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가 실적주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지금처럼 실적주 위주로 담아갈지 아니면 성장주나 가치주 위주로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왜냐하면은 가치주와 성장주를 항상 이렇게 나눠서 국면별로 보는 게 항상 맞아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가 초과 상승을 보였었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미래의 이익이 많은 성장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주 위주로 가치주, 성장주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치주가 원래는 초과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금리 상승의 이유가 실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더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가치주의 실적이 좋아지기가 좀 힘든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걸 구분하다기보다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이 좋은 업종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성장주, 실적주 지금 나눌 게 아니라 실적 위주로 담아가는 것이 더 옳다라는 판단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실적 호전주만 남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 주식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분들께서도 작년에 잘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HTS 막 보시다가 지금은 나 보기 너무 힘들다라고 핸드폰을 정말 내던질 수밖에 없을 만큼 네.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2, 3분기 이 업종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떤 부분 한번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지금 조금 오르긴 했어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좀 저희가 추려보니까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어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계속 쇼티지가 나는 2차 전지의 소재들, 양극재, 음극재이기 때문에 가격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가를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런 기업이 실적이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중에서는 또 이제 PCB 기판을 하는 회사들, 플리칩, BGA라고 뭐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런 쪽 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계속 증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설을 한다는 거는 기업이 장기 수요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제일 굉장히 큰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실적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에 피해를 받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내수에서는 주류 업체, 맥주, 소주 가격 다 올렸거든요. 한 8%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라면 가격도 올렸고 이런 식으로 정가가 가능한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2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좀 유리한 업종은 보험 업종하고 그다음에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를 더 빨리 올리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좀 좋아지는 성격이 있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정책 수혜도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 그다음에 대출 규제의 어느 정도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업종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렇다고 제가 또 경기 관련주 또 너무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선이나 정유 업종 정도는 아까 가치주에 속한 경기 관련 업종으로는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종목별로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넓은 거시경제를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그리고 PCB 기판 등의 업종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들어요. 2차 전지 소재 업종 가운데서도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동박 등 많이 나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봐도 좋은지 아니면 콕 집어서 이쪽에 조금 더 성장폭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종목명을 말씀드리다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 업체가 비중이 제일 커요. 그 안에 2차 전지 안에서 제일 크고 양극재 업체가 계속 증설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양극재 업체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올해도 60% 증설이 되고 내년에도 60% 증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매년 한 2배씩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런 업종은 어떤 업종 사이클상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한 30년 동안 봤어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오래가는 이러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음극재나 다른 뭐 그런 업체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다 수혜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내에서도 두루두루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양극재는 조금 더 파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보실 때 양극재 관련주 흐름 조금 더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을 인상한 주류 업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주류 업체, 주류 관련주 얼마 전에 큰 폭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리오프닝 수혜를 받았었는데 주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때문에 올랐었어요. 얼마 전에는. 이게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2, 3분기 내내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력이 뭘까요? 네, 가격 인상한 게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리오프닝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격을 올린 이유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와서 올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약간 어느 정도 규제 산업인데도 정부 눈치를 봐야 되는 산업인데도 올릴 수 있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가격을 기업이 올리게 되면은요 그 올린 효과가 오퍼레이팅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 그대로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한 이익보다 2분기 이익이나 이런 쪽은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그래서 이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주류주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 3분기에서도 크게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자, 금리 인상 수혜주인 보험 및 은행 업종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곡물 가격 이렇게 상승으로 해서 곡물, 사료 관련주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해서 우리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 더 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과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 수혜를 톡톡히 받습니다. 보험과 은행주가 이미 받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아까 이제 곡물주 이런 거는 사실 곡물 가격이 또 떨어지면은 빨리 따라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커머더티 가격이라는 거는 뭐 원유 가격 예측도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보다는 이제 보험이나 또는 은행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뒷받침돼요. 그러니까 워낙 좀 은행 같은 경우 싼 영역에 있었고요. 가치주 영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동안은 대출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가계 총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상당히 규제가 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뭐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80% 또는 이제 70%까지 완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수량과 가격이라고 따졌을 때 수량도 늘어나고요. 가격이라는 거는 예대 마진이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도 올라가지만은 대출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격 측면에서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이 둘 다 좋아지니까 은행은 뭐 급등하진 않아도 이렇게 실적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상승할 수는 조금 편안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험업종은 정통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좀 물론 단기 채권 수익 때문에 이제 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듀레이션이라는 걸 맞춰놨기 때문에 보험주들도 금리가 올라갈 때 정통적으로 항상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은행과 보험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 바닥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업종들, 이 섹터들 앞으로 계속해서 흐름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금리 인상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봐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5월엔 주식시장을 떠나라라는 그런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2022년 5월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격언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5월은 떠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미 다 이제 진입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시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아까 5월에 이제 FOMC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경로,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재확인이 되면은 많은 불확실성이 떨어지면서 다시 기업 실적에 포커스를 할 거고요. 기업 실적은 경기는 둔화가 될 거예요. 2분기 경기가 둔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효과, 그것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하반기를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실적이 위주로 계속해서 증시를 뒷받침해준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주가 앞으로 좀 포커싱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는 과거에도 계속 올라가는 업종과 종목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스크린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시경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뤄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요, 떠나기보다는 지금 담아도 좋을 종목들이 많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2분기 이후 또 하반기 내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3000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저희도 체크포인트 짚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로셀 자산운용 김태홍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